또 만났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부가 지난 24일 날 또 뭘 발표를 했나 봐요. 2022년 과정 총론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오늘 이춘희 대표님께서 좀 요약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깜빡했네. 너무 이쁘죠.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나요. 12월이니까 이제 연말이잖아요. 오늘 1일이죠? 네, 1일이죠. 이번 달 이제 지나면 올해가 다 갑니다. 망감이 교차하시나 봐, 표정이 막.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질문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고교학점제 얘기는 정말 그동안 우리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이제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하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님까지 굉장히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질문이 어느 교육 그 커뮤니티나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게 말뿐이었던 게 그동안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였는데 지난 이제 일주일 됐죠. 지난 24일 날 이제 교육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라는 이제 총론을 발표했어요. 이게 구체적인 강론은 아니고 총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겠다는 대전제하에 고교 학점제의 도입에 따른 어떤 과목 선택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를 아주 자세히는 아니고 이제 조금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해준 발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도자료를 자세히 읽어보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이렇게 보니까 좀 의미 있게 바뀌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혁신적으로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딩이 뭐야? 이게 정보화 교육은 사실 그동안 학교에서 없었잖아요. 디지털 교육, 디지털 소양 교육. 우리가 그냥 알아서 우리 애들은 안 가르쳐줘도 어른들보다 더 잘 알잖아요. 컴퓨터 만지고 디지털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디지털 소양 교육을 교육과정 안에 넣겠다라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맞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니까 교육과정 안에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나 과목이나 이런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안에 집어넣겠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교육과정에서는 뭐 국영수 사과 주요 과목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요 과목 위주로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그 과목에서 나오는 어떤 핵심 개념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프로젝트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생태교육을 그동안 어디서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죠, 동네에서.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생태교육, 인공지능 교육,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이제 우리가 왜 사회교과에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소양,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을 비교과나 교과에 연계해서 이제 학교 교과 안에, 교육과정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유학기제도 변화하고 또 하나 이제 자유학기제가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학년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학교 학부모님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유학년제가 1년이야.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 1년은 노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 애들이 시험을 안 보잖아, 학교 시험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냥 이제 좀 빠르게 대응하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데 이 시기에 학교에서 4번의 중간 기말을 안 본다는 거거든요. 그 4번의 시험을 안 보면 애들은 굉장히 그동안 너 자유롭게 너 진로를 탐색해봐 이랬던 건데, 그 원래 학기제로 시작했던 거를 학년제로 바뀌어갖고 1년이 되니까 이제 중1이 아예 시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래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학력저하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불만이 많아지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총론에 나온 내용 중에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바꾸겠다. 그래서 한 학기만, 중학교 1학년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를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한 학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쪼갠 거예요. 6개월씩을 한 학기씩을 중학교 1학년 1년을 하던 거를
이게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도 한다고 그러던데.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교육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잘하시네. 신문에 나면 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유학년제를 쪼개가지고 중1 1학년 1학기 한 학기를 자유학년제를 하고 3학년 2학기 그러니까 중학교가 6학기잖아요. 이제 3학년 2학기를 이제 자유학기제가 아닌 진로 연계학기 3학년 2학기를 진로 연계학기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연계학기는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내 진로에 따라 어떤 고등학교 가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좀 진로와 적성에 맞게 탐색하는 기간을 3학년 2학기 때 해라. 그걸 아예 교육과정에 넣겠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쪼개놓은 거죠.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만 진로 연계학기가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에도 진로 연계학기가 한 학기가 있고 그러니까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학기를 진로 연계학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6 2학기, 중3 2학기, 그다음에 중3 2학기, 고등학교는 고3 2학기를 대학교에 대한 탐색. 예. 근데 수능 보고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난 3학년 2학기 때 한다 그래서 아니 수능도 안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생각이 들어요. 3학년 1학기까지 다 해야 되나 봐. 1학년 자유학년제의 본 취지는 자기의 적성과 진로를 연계해서 알아보고 자기가 정말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라는 기관을 준 거죠. 네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그러면 그 진로와 적성을 찾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학교나 어떤 지역사회나 어떤 교육기관들이 사실 도움 주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기관에 비해 너무 그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런 교과 과정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근데 지금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를 경험해 보신 중학교 학부모님으로서 그 중학교 1학년이 어땠어요? 자유학년제가 어떻게 운영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거는 5% 언더라운드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 안에 네, 정규 그 교육 과정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진로 활동에 대한 뭐 탐색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자벌드에 좀 심화 가정된 그런 직업에 대한 그런 체험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선배들이 와가지고 자기 체험담을 한다거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프로그램만 지금 소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 양과 질을 비교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열악하고 교육의 기회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은 뭐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러면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네. 뭐 진행을 해주지 않아요? 수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거? 주도적으로 하는 알아서 게 하는 그거예요. 진로 탐색 활동, 그런 경험. 뭐 그다음에 이런 견학 같은 거, 그다음에 선배와의 대화, 아니면은 뭐 이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뭐 선배와의 대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특화되고 심화돼서 그 분야를 하고 싶거나 이럴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지 사실 이런 게 중요한데 뭐 선배와의 대화도 그냥 너무 피셜적으로 뭐 좋다 그래서 왜 어쩌다 뭐 이런 부모님도 여러 계층에 있는 부모님,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있는 부모님 네. 초대해가지고 네네네 재능 기부 같은 거 그런데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아이의 진로를 찾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효성이 네.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거. 네. 잘만 하면 될 거 괜찮을 것 근데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맞아요. 취지는 예. 굉장히 좋죠. 근데 실제로 그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근데 학력 저하분이 네. 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학습의 어떤 양이나 저희 학부모들은 방법이나.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1년을 시험을 안 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학력 저하가 되게 회복되기가 근데 그래요? 시험은 안 보고 진도도 안 나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학급 외에 이제 활동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는 진도 그냥 나가죠. 그거를 네. 자꾸 건드리니까 그거를 이제 네네네. 그거를 평가를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애들 교육 과정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이제 자유학년제의 특징이 진로를 찾아보라. 너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다양한 기회와 커리큘럼 안에 넣어줄 테니까 체험해보고 너 진로 너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찾아봐라라는 거가 하나 있고, 하나는 교육 방법의 약간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선생님은 가르치고 애들은 듣고, 그 다음에 이 숙제,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던 방식을 참여 수업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너가 프로젝트형이죠.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찾아가서 보고, 프로젝트 써보고, 뭐 탐구 보고서도 작성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선배와의 대화 이런 것도 하면 너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너가 궁금한 거 직접 물어봐. 그리고 이런 거 찾아봐. 이게 궁금하면 이 부분에 네가 자료 서치해서 해서 프레젠테이션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거는 굉장히 아마 우리 때 중학교 1학년 애들은 그냥 선생님 말 잘 듣고 하는, 그러니까 잘 학습하는 능력이었다면 지금은 탐구하고 찾아가는 그런 주도적인 능력은 아마 중학교 1학년에.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학종형인데 그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앉아서 그 어떤 학습을 강화하는 부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문적으로 이제 해야 다 하기는 하는데 다 참여는 하는데 그 참여도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학습은 이게 좀 개별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기 대표님 말씀대로 열심히 자기가 찾아가서 그거를 발굴해내는 아이들은 되게 성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그냥 보편적인 아이들은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체험 정도만 하지 어느 분야를 더 특수하게 더 경험하고 싶고 어떤 분야를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고 이런 동기부여까지 되는 정도까지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약간 맛보기 이런 거에 그치다 취지는 참 보니까 좋은데. 그렇게 취지는 좋죠. 그러면 그 지금 했던 거는 언제 끝나고 작년에 지난달 24일 날 발표한 네네. 교육과정 송도는 언제부터 그럼 그 이제 적용이 되는 제가 거예요? 보도 자료를 좀 분석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때 이제 지금 총론을 발표했잖아요. 그 2024 학년도. 내년 네, 후년? 네, 네. 네.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부터 일단 초등학교 교육과정 초, 중, 고가 다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4부터 이게 우선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25년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발표한 거는 이제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라는 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25 학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시작이 되죠. 네. 어쨌든 지금 1학년은 내년에가 2023년이니까 지금 현재 1학년 이제 경험한 아이들은 어차피 중학교 3학년 지나고 네네. 네, 똑같이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중3 때 걔네가 고2로 올라갈 때 바뀌는 거네. 네. 그 아까 그 이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제 학부모님도 불만이 많으신데 자유학년제의 취지하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 교육과정이 이렇게 제가 보면은 한 1년에 그냥 딱 너네 요거 해 그리고 딱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끝나고 중1은 약간 붕 뜬 상황이고 중2 올라가서 사실 깜짝 놀라잖아요. 학력 부분이. 근데 이제 약간 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되게 엇박자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비유적으로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거다. 지금 우리 입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게 일부 좀 맞는 게 원래 오랫동안 입시와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 이거가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 제도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로를 미리 찾아서 너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 과목을 잘해.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탐색을 해봐. 이 취지잖아요. 그럼 그게 고교학점제 취지고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입시를 하려면 수능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너의 진로가 뭐고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탐색해봐라는 기간을 미리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학년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 통틀어서 연결해 놓고 보면 자유학년제 1학년 때 진로를 찾아서 탐색을 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거에 맞는 학업 능력을 갖춰. 진로에 맞는 학업 능력을 갖춰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거에 따라서 성적을 내고 비교과 활동을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 너가 맞는.
그렇게 한 거예요. 큰 그림이 그거잖아요. 근데 수능을 굉장히 확대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능은 전공과 진로와 상관없이 그냥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하면 안 되는 교육 과정이었는데 수능을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건 또 하다가 보니까 학종이 너무 학부모님들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공정성 때문에 또 수능을 확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만 유효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저께 이제 총론을 발표했잖아요. 발표한 바대로 학교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수능이 바뀌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교육과정 전반을 진로에 맞는, 그러니까 애초에 큰 틀에서 설계했던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국영수 실수도 많이 줄였어요. 지금보다.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국영수 줄이고 디지털 소양 교육하고 민주 시민 교육하고 생태 교육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때는 진짜 이런 교육 하나도 없었고 뭐 정보 과목 이런 거 하나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국영수 잘하는데 무조건 대학에 갔는데 여기에서 말한 대로라면 국영수의 시수를 줄이고 이제 실생활 활용 교육을 많이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저기 정시 확대는 지금 단편적인 그런 단계적인 그런 조치. 왜냐면 이제 워낙 그 여론이 수능이 공정하다라는 여론, 그리고 학종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너무 커서 이제 교육부도 약간 밀려나듯이 그렇게 그 학종을 늘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학종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말 많이 통계조사나 뭐 이런 걸 했던 게 뭐냐면 학종이 공정한가 수능이 공정한가.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엄청 논란이 많았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종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수능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학종도 개입만 안 하면 뭐 특별하게 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뭔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종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거 좁은 아닐까요? 틀에서는 학부모가 조금 이게 기회가 많은 또 시간도 많고 정보도 많고 돈도 많고 이런 이제 엄마 아빠 그런 경우에 애가 이제 조금 더 애 저기하고 상관없이 되겠죠. 기회가 네네네. 부여가 안 되는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예. 경우가 생기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이런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하고 또 지방하고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은 뭐 어떤 학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분당 같은 경우에 학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진 판교 테크노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 온 그 지역이 애들의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협업하는 분위기가 그래도 갖춰져 있어서 조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엄마나 아이가 성적이 뒷받침돼주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확실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학종이라는 게 학교 간 그 경쟁이기 때문에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러니까 인서울 목표로 했을 때 제가 한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안에는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략. 그런데 그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애들 전체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그 학종을 실제로 끝까지 학종을 고3까지 가져가는 학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프라를 잘 활용 안 하는 거죠. 여기 인프라가 많은 거고 지방 가면은 정말 어머니 아버님도 아무 생각이 없으시고 학교도 아무 생각이 없고 지역도 그런 거를 뒷받침한다는 이런 생각조차도 아예 인식도 없고 그런 지역이 많죠. 그러면은 지금 바뀔 만한 게 2022년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수업 그렇게 하는 거는 없어지는 거고 2022년도에 교육과정에 초중고 수업이 달라지나요? 지금 요번에 24일날 발표한 거는 2025 학년도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1학년 되는 애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년에 1학년 내년에는 2022 학년도잖아요. 네. 2022 학년도니까. 그런데 2022 학년도에 그러니까 너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헷갈리게 해놔. 아니 그 자유학년제도 그건 해요. 2025 학년도부터. 아니 그러면은 나는 이제 아까 왜 그 얘기했던 게 2022학년도에 그렇게 되면은 걔네가
3, 4, 5, 3, 4, 5.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중3 때 또한 그러면 이러겠죠. 아니구나. 2025 학년도에 중학교 내년까지는 1학년 된 애들, 그쵸? 2025 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 되는 애들이 애들부터 적용되는 거. 그러겠죠. 그럼 2, 4학년도 되는 애들까지는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이제 때는 하는 거네? 고교 기존- 학점제로만 네, 놓고 보면 네. 고교 학점제니까 이름 자체 고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걔네는 그러면 걔네가 고등학교 1학년 걔네는 될 때. 고1 때도 하고 아니 중1 때도 하고 중3도 하는 거네 걔네는. 2025학년, 2024학년 되는 애들은 2, 4학년 때 하면 그 다음 해는 바뀌니까 2025년도에 바뀌니까 예, 예. 그 내년에 애들하고 이- 내후년 애들하고는 이 다 사- 중3 때 또 하냐 이거지. 3학년 2학기 때. 2, 4학년 애들은 이제 걔네는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럼. 2, 4학년도부터 시작되는 거는 초등학교 아까 제가 여기 정리해 놨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데 걔네들이 2024학년도에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 예. 그 애들은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부터 적용이 되고 아니 내년에는 없는 게 맞는데. 아니 안 해. 중학교 1학년이 내년에 안 해요. 그러니까 왜 2, 3, 4.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내년까지는 자꾸 해도 되겠다. 고교 학점제를 2025 학년도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발표를 예전부터 했었는데 2022부터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 그리고 어떤 데는 2021부터 한다. 막 이렇게 계속 발표를 미리 땡겨서 한다는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니, 그러니까 2025년까지부터는 다 바뀌는 거는 오케이 다 바뀌면 돼요. 근데 내년하고 후년에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자율학기제 그거 하는 아이들이 예. 2025년도에 갔을 때 1학년 때 1년은 했는데 3학년 2학기 때 또 하냐 이거지. 걔네는 하면 안 된다 이거지. 3학년 그러니까는 2학기 내년하고 때 후년은 아예 1학년에 하는 걸 없애야 돼. 내년까지는 괜찮아. 후년부터는.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는 1학년이 해도 되는데. 아 그러면 걔네들은 걔네들이 두 번 하는 3학기를 거잖아요, 3학기를 자유학년제를 하고 되는 거. 3학년 2학기 때 진로 연계학기를 또 한 학기를 하니까 1년 반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군요. 네, 내년까지는 괜찮아. 얘네가 고1이 올라가니까. 근데 2023년도부터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면 안 되는 거지. 2025년까지. 그것도 그렇지 뭐 맞춰서 하지 않을까요? 걔네는 또 뭐 바뀌긴 하겠지만. 넌 맨날 바뀌어. 그래서 이제 분따에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으니까 너무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에서만? 인사 좀 해주세요. 김지선님은 천안 아산에서 매일 출첵해서 들으신대요. 네, 김지선님 인사 한번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예, 아시는 분? 팬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천안 아산. 아니 맨날 듣는다고 문자를 하셔. 아 진짜? 네. 우리 인사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기분 좋으실 것 아유 같아요. 김지선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 이제 그 소개로 강의를 들으셨나요? 강의도 들으시고 네. 이제 제가 교육 콘서트 했을 때도 그때는 돈 받고 했는데도 돈 천안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들으시고 또 아이가 이번에 고3이세요. 아 진짜요? 천안에서 도움을 많이 이제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자소서를 받았어요. 아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지금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어. 진짜 예. 대박. 그래서 이렇게 또 인서울 이제 맞아. 천안에서 인서울 합격을 지금 진짜요? 장학생으로 야, 합격하셔서 어제도 그제 약- 제가 우연하게 말씀을 나눴어. 네, 이런 네. 거 상담받고 싶게 얼마나 좋냐. 우리 수요일마다 이충희 네, 대표님 네. 오셔갖고 얘기하는데 일부러도 가서 상담받는데 여기 이분은 왔을 때 유료로 받았어요. 이분 말고 일부러도 오시는데 네, 그렇게 네, 왔을 때 또 네, 여쭤보시고 이러면 좋지 않느냐 이제 네, 나도 네.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축하드려요. 장학생으로 인서울 합격한. 야 대박이다. 이제 천안에서 자 그럼 이분은 학종을 뭐 그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뭐 아니 이제 애가 워낙 언어 잘. 전공 적합성이 뛰어나고 내가 뭘 하고 싶은 분야가 굉장히 뚜렷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학종의 이제 표본 같은 건데 특화된 딸?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국문과를 갔는데 내가 외국인 딱이네 어, 대표님하고. 내가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정말 베트남 하노이 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네. 엄청 그러니까 꿈이 확실하고 하고 싶은 게 되게 확실하면은 그 애가 찾아가요. 그러니까 자유학년제의 이제 진로 찾기, 진로 연계학기 이런 것도 그런 취지에서 중요한데 여기 이제 학생 자제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애가 만들었을까? 근데 제가 만나봤잖아요. 만나서 이제 자소서 같이 썼으니까. 근데 정말 야무지고 정말 하고 싶은 그게 뚜렷해. 그리고 가고자 하는 것도 저도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전혀 김지선 이분이 엄마인데 엄마가 전혀 애한테 개입을 안 하시고 기숙학교에 있거든요. 근데 개입을 안 하시고 그냥 애가 어느 정도인지 뭘 했는지 엄마가 잘 몰라. 근데 이제 엄마가 얘를 고3을 이제 치러 보면서 이제 너무 이제 둘째도 있거든요.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이렇게 입시를 먼저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조금 더 먼저 알았으면 얘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이제 이분은 심리학 박사시고 이제 이쪽 본인이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하시니까 바쁘셔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애는 또 야무지게 혼자 다 하니까. 근데 아무튼 정말 혼자 잘 만들어서 갔어, 그 길을. 그래서 학생부를 보면 얘는 진짜 좋아서 미친 듯이 이 길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구나, 이런 생기부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로 학기의 취지가 이런 학생들은 그런 걸 잘 활용한 거예요. 잘 찾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활용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이제 생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이제 취지에 어긋나게 1년을 좀 허비하는 아이들 때문에 지금 바뀌는 거 같아요. 근데 그 학종을 놓고 보면은 제일 우리가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그 진로 자유학기제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뭐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아이를 다 학종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니까 어떤 과목이 중요하고 이 부분 수학은 어느 정도, 왜 의대가 목표예요, 의사 되고 싶어요 이러면 수학을 열심히 많이 심화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세요, 학부모님들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애도 좋아하는 게 뚜렷해. 그런데 왜 가다가 다 꺾이느냐? 왜 꺾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중학교 때는 자기 진로 좋아하는 거 뚜렷하고 가고 싶은 방향이나 고민을 하더라도 즐거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 해볼까? 이것 해볼까? 일로 가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왜 가다가 꺾일까? 왜 꺾인다고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안 나와. 그런데 우리의 입시는 어찌됐든 교육과정 자체는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나라가 대줄게. 학교가 다 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너무 좋지. 청사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애가 들어가서 이 청사진대로 나는 만들어서 가다가 보는데 대학은 성적 순대로 애들을 자르는 거예요. 성적이 안 되면 무조건, 그런데 애가 순진하게 성적은 안 되는데 비교과 활동을 엄청 화려하게 막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성적이 안 나오면 열 비교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현재 입시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냥 인서울만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3등급까지만 간다라고 치면 20%만 학종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80%의 애들은 중학교 때 다 꿈을 꿨잖아요. 진로학기 자유학년제 하면서 막 하고 싶은 거 이렇게 꿈을 꾸고 준비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정도 올라가면은 본인이 이걸로 갈 수 있는 게, 내가 아무리 그림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성적이 안 나오면 그 대학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80%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팩트를 제가 80%가 포기하니까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분당 같은 경우 포기하면 나 수능으로 갈래요 이렇게 하거든요. 애들 다 고2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제 학종 접었어요. 학생부 안 해. 내신 안 해. 수능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10이면 7, 8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상황이 되면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말 이 시류 변화에 따라서 입시를 바꾸고 교육과정을 바꿔도 자꾸 엇박자고 욕을 먹는 이유가 학부모들이 느끼는 현실은 엄청 처참하거든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예뻐요. 애가 예쁘고 정말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해요. 물론 이제 막 공부를 잘할까라는 두려움, 조바심도 있지만 일단은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현실을
인생의 쓴맛을 봐 애들이. 그래서 저도 저한테 이제 수시했던 애들 중에서 문자를 이제 수능 끝나고 한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인생의 쓴맛을 봤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학종을 놓고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벌써 한 학기만 딱 봐도 벌써 인생의 쓴맛을.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사이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라 그랬죠? 중학교 때. 아, 고1 고1 중간고사 고1 때. 보기 전까지 4월 달까지는 엄마하고 애가 되게 사이가 좋아. 그러다 이제 5월 달에 중간고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 고1부터 고3까지 그 2, 3년의 기간은 이제 애가 엄마 저기들을 잘 해주면 모르겠는데 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좌절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어저께가 아니구나. 그저께 여기 마키노차하고 미팅을 했는데 마키노차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하면은 여기를 보내줘요. 지금 여기 세종대 호텔 외식 비즈니스학과. 진짜요? 면접만 보는 거예요. 면접만. 뭐 그런 게 시험을 있어요? 안 봐. 응? 세종대? 성적이 필요가 없어. 세종대를. 그래갖고 내가 이거 4년째 졸업 안 한 거 아니야? 4년째 나온 거야. 진짜? 근데 무슨 전형이에요? 무슨 전형이 아니라 그 자세한 거는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엄마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거 얘기하느라고 이제 만났는데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고 여기 호텔 외식 비즈니스학과 이걸 가면 이제 그 마키노차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있어요. 몇 개 외식 사업하는 큰 회사에서 세종대랑 이제 연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 아이들이 왜 여기서 영어를 좀 한다면 뭐 외국 가서 좀 경험 쌓고 오면은 뭐 호텔 외식부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호텔 저는 외식 비즈니스 학과이긴 하지만 호텔에서 뭐 비즈니스 요즘에 되게 거에 잘 나가는 학과 아니에요?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괜찮죠. 본인이 하고 싶다면 그냥 나 요리사 자격증 딸래 이런 것보다는 굳이 요리사 자격증 딸 걸 마케팅에서 일하면서 돈도 받고 월 이제 최저죠. 200 정도 받나 봐요. 세금 떼고 한 세후 180 몇만 원 그거까지는 제가 여쭤봤는데 어차피 학원 다닐 돈 들어가는 거 본인이 벌면서 여기 수업 듣고 경험을 또 쌓고 졸업하면은 본인이 꼭 거기서 근무 안 해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세종대가 호텔 관광이나 이쪽 분야가 굉장히 세요. 네네, 그렇죠. 네, 경희대 뭐 세종대가 세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냥 일반 전형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이게 특성화고에 특별 전형 같은 건데 특성화고에 가면 특성화고에 들어간 학생, 특성화고 학생 중에서 재직자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산업체 경력, 근무 경력이 얼마 이상인 학생들이 수능 없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요. 근데 일반고는 아닐 것 같고 호텔 특성화고 경영학과 따로 학생들. 있고 네네. 요거는 이제 좀 특성화된 호텔 외식 비즈니스 학과라고. 근데 오히려 더 실용적일 것 같은데. 완전 실용적이죠. 실무 다 배우고 일하면서 10개월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내년 5월 안에는 취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월 시험 입학하기 전까지 10개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물어봤죠. 아들이라서 군대를 가야 되니까 혹시나 취직을 좀 먼저 할 수 있냐. 그럼 취직을 하면은 군대를 좀 늦게 가도 되거든요. 다 딸이시지만 또 아들 엄마들은 그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찍 그냥 거기서 취직을 하면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군대 가는 걸. 그럼 학교 입학하고 가면 되지. 일단은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중3, 고3 때 이런 걸 많이 정보를 좀 알게 되면 본인들이 좀 잘 살려가지고 지금 우리 이 바뀐 제도를 교육과정에서 맞아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소개를 좀 학교에서 시켜주면 오히려 뭐 마키노 쳐야든지 어디든지 가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혹시 이런 걸 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직원을 못 구해요. 이렇게 되는데도 몰라서 못 오는 거지. 그리고 한 분은 또 한 명은 근무를 지금 8명이 하고 있는데 단국대에서 이제 편입하려고 그만두고 와서 근무하는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마 특성화고를 제가 분당 경영고 뭐 디지털 고등학교에서 분당에 있는 특성화고 거의 다 취재를 하고 이제 그런데 학교에서도 작년에 전화가 와서 우리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 학교
취업률 좀 보세요. 진학률 좀 보세요 하고 이제 자료를 내주셨는데 정말 대학 서울대 나와서도 들어가고 싶으면 국민은행 이런 데 있잖아요. 정말 거기 가면 걸려 있어요 진짜. 근데 그 특성화고 학생들을 좀 우선으로 뽑고 대학 입시에서도 특성화고 저는 재직자 이거 전형이 있어요. 특성화고 전형이 대학마다 요새 있어요. 요리 이런 거 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정보를 좀 알려주는 시간을 학교에서도 모를 수도 있지만 좀 학교에서 이런 걸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여러 분야에 있는 걸 좀 취합해서 같이 좀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건 진짜 왜냐면 지금은 뭐 그렇게 서울대 나와도 별거 없어요. 우리 딸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예. 여기서 일하면 그거는 이제 서울대니까 기분 좋은 거고.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제 뭐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길 잘 찾아가는 게 학벌의 의미가 옛날 같진 않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정말 옛날에 이런 학생들도 많이 취재했거든요. 자기 진로 찾아서 간 애들 중에 기억에 남는 애가 일반고예요. 분당의 일반고인데 고등학교 때 포크레인 자격증을 땄어. 포크레인. 네.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기사 찾아보면 있어요. 포크레인의 날개를 싣고 뭐 이렇게 약간 제가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정말 포크레인을 아빠가 은행 지점장이신데 애가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밀어줬어요. 그래서 걔가 진짜 포크레인 자격증 따서 지금은 뭐 한 24살 이렇게 됐을 것 같아. 4살, 5살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뭐 들리는 말로는 그러니까 걔가 제가 이제 자기를 인터뷰를 했잖아요. 저는 그런 애가 너무 예뻐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기사를 멋있게 써줬는데 한 3년은 명절 때마다 막 스팸 이런 걸 보내줬어. 너무 예쁘잖아요. 애가.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 포크레인에서 번 돈으로 보내준 거잖아요. 포크레인이 돈 되게 많이 벌대요. 벌어요. 포크레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격증들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뭐 일당으로 가긴 하는데 그 자격증 1시간 하는데 50만 원이던데 제가 그래요? 제가 요번에 저기 그 집 이사 가서 마당 하려고 막 포크레인 1시간 와서 하시는데 50만 원 받더라고요. 나 우리 작은 아빠 때문에 알아. 근데 포크레인을 샀다고. 본인 본인이? 포크레인을 샀다고. 그게 뭐 한 1억 이렇게 된다는데 그거 샀 샀다고 그런 것도 문자를 주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리고 걔가 대학을 저 기계 관련한 학과를 지방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나는 이게 되게 자기 진로 그 잘 찾는 야무진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학 저는 이거 지금 하는 기회는 이렇게 들으면서 많아. 봤는데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이거는 부모님이 할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근데 그 일단은 저는 이제 맡기는 건 아닌 것 입시를 놓고는 원래 이제 이렇게 뭐 특성화고에 가서 이 학생은 일반고지만 일반고에서도 이런 쪽으로 진로를 찾아가지고 이제 가는 학생들도 많고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그 길이 더 넓어요. 바로 취업부터 하고 왜냐면 제가 옛날에 양양 디지털 고등학교를 엄청 이제 취재를 했는데 거기서 왜 갑자기 양양 디지털 고등학교 서현동에 있잖아요. 확 떴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서울대를 보낸 거예요. 디지털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인터뷰를 그 학생을 했더니 이제 막 이제 그때 한참 특성화고로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진학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가 일반고 못지않은 진학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사를 많이 썼더니 썼는데 이게 특성화고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 왜냐면 여기 대학 보내려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도 뭐 더 배움을 원하면 해야 되니까 아까 지금 이 마키노 차야 이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먼저 취직해. 그리고 취직하고 회사 다니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수능 없이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서 가는 거죠. 우리는 뭐 학사, 석사, 박사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을 생각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코스가 그러니까 그 뒤집는 거거든요. 특성화고가. 근데
좀 분당의 학부모님들한테는 조금 안 먹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취재를 했는데 분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대학이 높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별로 잘 없으셔서 이런 기사를 많이 썼어도 네. 이제 그때는 조금 그때 서울대 보냈을 때 그 양디고에서 서울대 보냈을 때 그 기사가 막 반향이 있었던 거는 조금 중학교에서 중위권 중상위권 애들이 전략적으로 내가 여길 가서 탑을 찍어서 스카이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가는 애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특성화고를 막 띄운다고 해서 특성화고의 강점을 많이 이렇게 부각시켜 줘도 약간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거대한 흐름은 어찌됐든 스카이 인서울 의대 이게 이제 분당 학부모님들의 그 적이라서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은 학교와 이제 학생들이요 대부분 이제 자율과 선택을 확대하는 그대로 읽을게요. 방향의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교육 과정이 이렇게 개별화되면 다양화되고 그러면 입시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항상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이게 이제 달라진 입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런 거에 대응해야 우리가 될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이런 걸 왜 교육과정 총론은 우리 옛날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이제 한 18년 기사를 썼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취재할 때는 교육과정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안 썼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냐면 처음에 제가 막 할 때 어디 학교 가야 돼? 막 이랬을 때 이제 평준화 되고 나서 비평준화 때는 그냥 무조건 잘하는 애 서연고 가고 서연고, 분당고, 임예고가 1, 2, 3이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리고 그게 2002년도까지고 2002년도부터 평준화가 돼서 지금 그러니까 20년 정도가 된 거예요, 분당이. 그러니까 이제 평준화 이후에 고등학교를 갈 때는 뭘 보고 가지? 초창기에는 뭘 보고 가지? 그랬을 때 이제 왜냐면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학교 순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학교 가지? 막 이럴 때는 그냥 이런 말도 유행했었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영원히 자유로운 자는 서연고를 가라. 그리고 아니 이게 서연고는 이제 영원히 자유로운 자. 네, 네. 서연고는 그냥 애들을 그냥 자유롭게 지금도 그런 학교 문화가 있거든요. 엄마가 좋아하는 학교는 낙생고. 애가 좋아하는 학교는 서연고. 그러니까 이제 낙생고는 이제 평준화 이후에 자리 잡힌 분위기는 낙생고는 그냥 딱 낙생고에 맞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워낙 상위권이 많으니까 낙생고 가서 살아남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낙생고는 일단 애들을 딱 잡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다. 그래서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들은 낙생고에 보내놓으면 선생님들이 다 잡아서 앉혀놓고 공부시키니까 이제 그런 정도만 그래서 이런 성향의 아이는 낙생고 보내고 이런 성향의 아이는 서연고 보내고 서연고는 자율적인 분위기니까 그냥 알아서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학원 가고 싶으면 가고 막 자율학습을 다 묶어놓는데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애 때는 또 자율학습이 의무였어.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에서 제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10시까지. 막 10시까지 무조건 붙들어 놨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자율이에요. 근데 이제 낙생고 애들은 많이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학교 선택할 때 자율학습을 다 해야 되고 묶어 놓는데 근데 서연고는 그냥 풀어준대. 그냥 학원 가고 싶으면 가. 막 이런 정도가 고등학교 선택하는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이 지금 7차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 교육과정 관심 없었잖아요. 아드님 고등학교 갈 때 대진고가 어떤 과목을 듣지? 여긴 뭐가 있지? 이런 거 보셨어요? 안 봤죠. 저도 안 봤어요. 다 똑같았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다 똑같았으니까. 근데 지금 교육과정은 이렇게 다 선택형으로 바뀌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2022가 이제 그 전에 지금 현재가 2025잖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애들이 선택권이 많아지고 개별적으로 된 거예요. 너의 진로에 맞게 과목에 선택권을 줄게. 너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한 게 2022 개정교육과정이다. 그러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학종이 늘어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입시는 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은 그거보다 더 개별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공통 과목이 줄어들고 지금 아까 저기 초등학교도 이제는 초등학교도 선택 과목이 68시간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는 국민 공통교육과정이라 모든 초등학교 똑같은 과목 듣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필수 과목은 줄어들고 선택 과목이 68시간을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68시간을 해야 학교에서 정해요? 아니면 저 학교에서도 정하고 이제 선택 과목을 학교가 깔아놔야 돼요. 초등학교조차. 그리고 이제 뭐 많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내용을 보면 그 선택 과목의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을 알자. 우리 뭐 분당, 성남, 경기도 여기를 알자. 뭐 이런 거. 생태 교육. 그다음에 디지털 교육. 그다음에 미래 사회에 대한 교육. 지역과 시민. 문화 탐방, 인공지능, 역사, 로봇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면 저게 성적에 반영이 안 되면 엄마들이 안 한다 이거죠.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는 성적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든지 아니. 이러면은 안 되는. 근데 이제 68시간을 선택 과목을 68시간을 학교는 써야 되는 거니까 모든 학생들은 필수 과목을 듣고 68시간은 필수로 너 뭐 선택해서 들었어? 이게 되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초등학생도. 수능이 이제 이 학종보다 어쨌든 수능이 강화되는 분위기라서 좀 뭔가 바뀌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기다 아까 이게 우회전하고 좌회전 깜빡이 켜는 것처럼. 그게 개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든 애들 똑같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모든 애들은 다 똑같은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거는 뭐 한 몇 프로만 듣고 나머지 한 30%는 네가 선택해서 들어. 그러니까 어떤 애는 역사 교육을 들었고 어떤 애는 생태 교육을 들었고 어떤 애는 디지털 교육을 들었고 어떤 애는 뭐 우리 지역 탐구를 해봤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배운 게 달라지는 초등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선택권을 확장한 거죠. 초등학생 애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현행되고 있는 방과후 수업을 교육과정 내로 끌어들인 느낌. 맞아요.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막 꿈의 학교, 경기도에서 하는 이제 꿈의 학교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경기도는 꿈의 학교 할 거예요. 아마. 아 진짜? 네. 대표님하고 마찬가지. 지금 준비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해가지고 이제 다음엔 분당 지역으로 넘어와서 저희도 준비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일찍 끝나기로 해서 지금 48분입니다. 정리를 마지막 할게요. 대표님께서 한 2분 정도 마무리해 주시면 네,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초등학교도 바뀌고 중학교도 바뀌고 고등학교도 다 바뀌는데 핵심 요지는 개별화. 너가 개별화. 좋아하는 개별화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큰 틀의 교육과정에서 이 학생의 좋아하고 잘하고 잘하는 걸 듣게 하고 그거에 따라 대학 입시를 선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내년에 그러니까 4년 예고제에 따라서 2024년도에 발표돼요. 네. 2024년 24학년도에 2025 입시가 발표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거를 뭐 의견 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바뀌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맞습니다. 맞아요. 되지 뭐.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냥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거는 이제 워낙 요즘에 뭐 새로 발표되고 이거 발표돼서 읽어보면 되지 않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학부모님들은 막 고교학점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좀 뭐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한다면서요. 막 이러니까 내년부터 아닌데 내년부터는 그냥 시범 아니 다 해요. 전면으로 다 해요. 2022부터 다 하는데 그게 대학 입시에 반영이 안 돼요. 요점은 그거예요. 2025부터 요번에 지금 발표된 거는 대학 입시가 바뀐다는 의미의 고교학점제고 그 전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중학교 학생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교학점제가 전면 당겨서 2022부터 시작이 돼도 전혀 우리 애들하고는 지금하고 똑같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이제 신경을 쓰게 이게 너무 정보가 과잉이어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그때 발표될 거고 아마도
방향성은 네. 개별하기 때문에 학종 형식이 되지 않을까, 네, 수능도 바뀌지 않을까. 네, 내년에 이제 혹시나 정부가 뭐 어떤 누가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건 간에 그분에 따라서 또 뭔가 좀 바뀐 교육 과정이 또 새로 나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 거기 준비해서 또 다시 뭐 지금 준비할 건 없을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네. 뭐가 발표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일단 뭐 내용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별로 바뀌는 거 없죠. 네. 자, 옹이옹이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뭐 채팅에 정리를 쫙 해주셨는데 한번 좀 길어갖고 읽어드리긴 제가 좀 그렇고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오늘 이춘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떤 내용으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 들어주신 분께는 들어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혹시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